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는 시간과 그 다음에 연준의 앞으로의 행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상당히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것에 따른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급등이 나왔죠. 거의 한 12, 13%까지 급등이 나오고 비트코인은 한 2% 정도 2.8 정도 오르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던 시점이 되었는데요. 통상 8월달 이제 마지막 시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잭슨 홀 미팅과 그 다음에 금리에 따른 발언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그 영향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6%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58%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마의 7% 벽이 깨진 측면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진짜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도입되고 나서 변동성이 많이 나와봐야 7%가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이번에 7% 벽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7% 이상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트코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형태가 급격하게 내려오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추가적으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때까지는 알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못해도 3주 정도 때까지는 좋은 패턴이 나왔던 평균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주차 부분에서 이제 또 계속 3주차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캔들이 끝나는 그 주에 끝나는 부분에 변동성이 이렇게 꼬리가 남기 때문에 한없이 막 빠지다가도 갑자기 도면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또 주춤 없이 또 가격이 회수되는 경향성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상 통상 23년도부터는 2주 주기마다 약간씩 도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그 패턴이 좀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맥스 아마 지금 변동성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맥스를 다시 재조정해서 15%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간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 홀에서 이제 입장을 바꿨던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조용했던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실업률, 노동지표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급격한 해고와 실업률 상승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립금리가 조금 더 낮아지는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요. 고용 목표도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원래 증시가 뭐 이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뭐 금리만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안 움직일 것인데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훨씬 더 그러니까 부드러웠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줌으로써 그 영향력을 좀 많이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었던 이제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 전 제임스 블라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9월 달은 이제 금리 인하 거의 확고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찰스 슈왑 수석 투자 전략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고 US 캐피탈 마켓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와 잭슨 홀 미팅에서 저런 결과값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겠지 라기보다는 항상 잭슨 홀 미팅에서 나왔던 주가 흐름 추이를 보게 되면 지수는 좋다가 그 다음부터 도루묵하고 박살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도 이제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 중립금리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중립금리 위치를 조금 더 만지작거린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9월의 점도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위치는 아마 12월 점도표가 제일 유력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9월달 점도표 대비보다 12월 점도표 부분에 있는 금리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관세가 이제 막 시작하고 1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9월 달에 있는 점도표 위치에 따른 의미보다는 이미 그건 먼저 찍어놨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12월 달에 있는 실적 발표까지 다 보고 나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찍어놓고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 금리의 인하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제 4.5에서 4.25 부분으로 내려가는 가능성은 이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가속도를 붙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언론사에서는 이제 관세적인 추이에 너무 막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좀 뭐 걱정이 많이 되고 금리를 많이 못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상 관세 포인트가 15%가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특정 국가 빼놓고서는 대부분 평균 12에서 1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전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연준들도 대부분 15%를 컨셉으로 잡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20%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걱정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통상 연준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발언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10% 정도로만 해도 약간의 침체적인 요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앞으로 더 뭐 품목 관세나 이런 게 이제 약간씩은 유두리 조정이 가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변수 같은 게 연준 위원들이 별로 싫어하니까 이런 거는 좀 앞으로도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너는 왜 일찍 팔았냐, 왜 잭슨홀 미팅 전에 이제 왜 정리를 했냐, 이게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취지는 추석 전후로 갈리자, 전환 패턴 주기다 보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미리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미리 정리를 했냐? 앞으로의 이제 금리 부분에 있는 가속도가 아무래도 지금의 뭐 영래포 시장이나 이런 부분 뭐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느낀 점은, 금리의 파괴력은 존재를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가속도에 있는 가중치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개별 기업에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내년에는 그거와 거의 준한 만큼은 계속 더 많이 사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번 시즌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저는 지으려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요. 오로지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가중을 할 생각은,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있는 패턴의 큰 전환점에 있는 대형 전환점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변함없이 그냥 기존 무 포지션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딱 맞춰가지고 이거 다 발라먹고 팔아야지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추세적으로 못해도 한두 달 정도는 컷하고, 그 다음에 방향 보고 늦게 타도 어차피 그 기회비용 10% 더 안 먹는다라고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내 돈이 실질적으로 뭐 녹아 내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면 넌 추금해서 언제 할 거냐, 뭐 어디까지 갈 건지에 따른 추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대부분 비트코인이 20% 이상 올라가거나 30%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변동사항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30% 먹으려고 비트코인 30% 먹으려고 더 추가적으로 내 전체 자산을 더 많이 태워서 가져가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점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의 이더리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더리움의 지금에 있는 추이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올 하반기 부분 추이에서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나오면 가중 한 번 더 매입할 수 있을 만한 총량에 있는 추이는 좀 더 늘어날 겁니다. MSTR과 그 다음에 우리 샤프링크나 비트마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그걸 어느 정도는 그냥 느낌상 이해는 하긴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700 중반 가격대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그게 아마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중후반선이 좀 나오게 되면 아마 왜 그러냐면 전체 가용자산을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크게 러프하게 잡았을 때는 100조 원을 넣었을 때 그 정도에서 레버리지랑 ETF에 들어왔던 작은 부분의 퍼센티지로 보았을 때 많이 올라가 봐야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한 20% 상승했었을 때 이더리움 대비가 상대적으로 이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이게 또 흡수가 돼서 이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종의 미를 건들려고 한다고 하면 항상 마지막 끝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년 주기 탑 부분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굳이 여기서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더 짙다. 그리고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저랑 비슷한 포지션을 가져가려고도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절대 후회하셔도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남이 그 돈을 잃든 벌든 나한테 절대 뭔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상이. 이른다라고 해서 제 돈을 누가 커버해주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조금 더 난 더 먹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가치 투자나 초장기 투자는 그냥 계속 모아 가시면 됩니다. 근데 시즌 패턴 매매를 할 거라고 하면요. 지금 시점에서는 짧게 먹고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알트코인의 1차 시즌, 2차, 3차 4차의 격동기 시즌을 지금 지내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무한정 오르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